그 두 번째 작업형 이유형에 대해서 R로 작업하는 실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셋이 있다고 좀 가정을 하고요. 네 가지의 요 독립변수 값을 가지고 종속 변수를 예측을 하는 지붕의 면적, 벽의 면적, 냉방, 난방, 그렇죠?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보통은 뭐 데이터 분석 모형에 대한 이제 제한은 없지만 보통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일반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성능이 좋기 때문에 어쨌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가스를 예측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측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에러가 나는지를 이제 RMSE로 계산해라. 회귀 예측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좀 있긴 했는데, 결집값을 0으로 처리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끝나서 반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바람직한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0이나 결측치를 제외하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어떤 주어진 값에 대해서, 독립변수 값에 대해서 예측한 값을 출력하시오. 그 다음에 뭐 평가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주어지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80%를 훈련으로 쓰고 랜덤하게, 나머지 20% 가지고 얼마나 에러가 나느냐, 파일로 저장하는 거, 뭐, 요 정도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앙상블 분석에서 대표적으로, 부스팅 알고리즘으로 쓰는 게 랜덤 포레스트 기법이고, 이게 성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도. 뭐, 어쨌든 아래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카렛, DPLYR, 뭐, 요 정도를 인스톨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0인 놈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결측치를 제외해서, 요 데이터 프레임을 쓰겠다라는 거고, 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요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나무의 개수, 의사결정 트리의 개수, 모델을 구축하고 주어진 값에 대해서 예측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예측 값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create data partition이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를 써서 여기서는 이제 종속변수 하나만 넣으면 돼요. 요게 이제 80%. 그 다음에 리스트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죠. 벡터 구조로 이제 해서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트레인이고 빼면 이제 테스트고 이런 방법으로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훈련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RMS 구하는 겁니다. 제곱의 루트를 평균을 구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 39.347이면 상당히 좋은 이제 예측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장하는 거죠. 실제 값과 예측 값을 해서 CSV 파일로 39.347에 대해서 뭐 이 정도로 괜찮긴 한데,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 모형을 기본값,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요 정도의 요 안에 있는 어떠한 기본 파라메타를 사용을 하는 건데, 요 RMSE 성능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랜덤 포레스트를 모형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교차 검증 기법하고 같이 써서 튜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347보다 튜닝을 하면 결국 성능이 이렇게 좋아지긴 합니다. 그리고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니까. 하는 방법은 이제 expand.grid라 그래서 2, 3, 4라고 하는 이제 번호를 매기고 교차 검증 3개 CV에서 데이터 훈련과 평가를 이제 세 개로 이제 좀 나눠서 트레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요 모델을 이제 넣으면 되는데,
이게 랜덤 포레스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입력이 되고 튠그리드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입력이 돼서 나무의 개수를 100으로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얘가 교차 검증을 하나, 두 개, 세 개를 해서 서로 다른 그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 평가 데이터의 성능을 예측해서 가장 작은 값을 모델로 삼아서 예측을 이제 합니다. 뭐 하는 방법은 이제 똑같고요. 결국 이제 이렇게 작은 값을 얻을 수가 있고, 이거를 다시 이제 CSV 파일로 저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유형은 이제 상당히 뭐 10회차까지 오면서 큰 무난하게 이제 변동이 없이, 이제 다만 분류 문제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RMSE가 어느 정도 나와야 이제 점수에 대한 기준은 지금 명확하게 공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정확도가 높을수록 이제 점수를 많이 받고, RMSE가 작을수록 점수를 많이 받을 할 텐데,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금 나름대로 내부적 기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어떤 모형이든지 뭐 정확도가 100% 나온다, RMSE가 뭐 0이 나온다, 이런 모형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 모형을 이제 구축하는 건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떠한 모형의 기본 파라메타를 먼저 아까처럼 좀 구축을 해서 평가를 해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뭐 이제 다양한 어떤 하이퍼 파라메타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값을 정의를 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트레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자체가 이렇게 정의를 해서 쓰게 되면 이제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구축하면서 가장 RMSE가 작은, 매트릭을 RMSE로 했기 때문에 그 모형을 구축을 이제 내부적으로 다 해서 모형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하이퍼 파라메타를 튜닝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좀 자주 연습을 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기본 파라메타 가지고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면 뭐 2시간 내에 시험 치는데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이유형을 좀 더 점수를 좀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을 코드 안에 넣는 거에 대한 제약은 없으니까 이 방법도 쓰는 게 저는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